안녕하세요. 스마트 등산교실 양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종민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해충과 뱀의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저는요, 사실 산에 가면은요, 이 송충이나 지렁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더 무섭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벌이나 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네, 뱀이 무서워서 등산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뱀보다는 벌이 더 위험합니다. 벌이 더 위험해요, 선생님? 예, 벌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죠. 미국에서의 경우에는 매년 벌 때문에 50명 내지 1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뭐 굉장히 아프고 그다음에 붓고 가려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통증이 매우 심하죠. 그리고 저혈압, 그다음에 복통, 그다음에 천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붓는 거죠. 부어서 특히 이 기도 부분이 붓게 되면은 호흡 곤란에 빠져서 심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네. 자신이 특별히 벌에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히스타민제를 휴대하면서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벌에 쏘였을 경우 응처치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주사 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바로 주사를 맞아서 중화를 시켜야 그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벌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 벌에 일단은 쏘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인적이 드문 등산로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벌집이 있을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벌이 좋아하는 것이 화려한 색상의 옷을 꽃으로 착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화장품 향기, 또 향수,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을 갖다 유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일을 먹는다거나 또 달콤한 그 음료수 이런 것들이 단맛이 나는 것들은 벌들이 단 것을 바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벌이 이제 모이게 되는 이제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캔 음료 있죠. 네. 마시다가 이렇게 두면은 벌이 그 안에 들어가요. 캔 음료 안쪽에. 근데 그걸 모르고 다시 캔 음료를 마실 때 벌이 입안을 쏘여서 기도가 부어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조심하면서 예방을 하셔야겠죠. 네. 정말 음료수 하나도 이렇게 무심코 마셔서는 안 되겠네요. 네.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이 만화 영화를 보면은요, 이 벌이 막 쫓아오면은 물속으로 풍덩 이렇게 쫓아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네. 이것도 대처법이 될 수 있을까요? 벌이 쫓아온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끝까지 벌이 공격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도망가는 방법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네.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땅 쪽으로 수그린 다음에 손으로 감싸고 대신 엉덩이를 하늘 쪽 방향으로 높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 벌의 공격의 피해로부터 최소화하는 그런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벌이 오면 우선 놀래요. 그래서 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벌을 쫓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안 좋을 걸까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 손살에 쳐서 이렇게 네. 벌을 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행동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벌침을 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벌이 아무리 다가오더라도 이렇게 얼굴에 달라붙더라도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벌을 빨리 퇴치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몸을 손살에 친다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여서 벌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침착하게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도 선생님, 그런 대처 방법을 다 했는데도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벌에 쏘였을 경우는 일단 벌침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벌침을 핀셋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네. 우리가 뭐 핀셋을 휴대하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예, 그럴 때는 신용카드 같은 걸로 벌 쏘인 부분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벌침을 위로 올라오게 해서 손톱으로 딱 이렇게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린 부위를, 쏘인 부위를 깨끗한 찬물로 이렇게 씻어내거나 열이 나고 붓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눗물로 씻어내는데 벌침은 보통 산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눗물이 바로 알칼리성이죠. 네. 예, 그래서 비눗물로 이렇게 씻어내고 뭐 암모니아수를 사용해서 씻어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암모니아수를 휴대하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몸속에 휴대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소변이 바로 암모니아 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정 급하면은요 그런 걸로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 가운데요, 네. 말벌은요, 이 말벌의 침은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벌의 침은 산성인데 말벌만 알칼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알칼리성이 아니라 산성인 것들, 즉 식초라든지
또 레몬즙 같은 걸로 이렇게 씻어내서 소독을 하는 것이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이 뱀 무서워서 산에 가지 않는 남성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의외로 남성분들이 뱀을 무서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뱀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죠. 뱀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는요, 이 사람이 이게 쿵쿵 움직이는 그 울림에 의해서 뱀들이 감지하죠. 굉장히 덩치가 큰 동물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근처에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좀 상태가 안 좋은 뱀인가요? 뱀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등산로에서는 뱀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뱀 중에서 이 독이 있는 뱀이 있고 없는 뱀이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구분을 저희가 해야 되나요? 네, 우리나라 뱀 가운데 독사의 종류는 한 3-4가지 된다고 그래요. 흔히들 알고 있는 살모사, 불독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독사인데 주로 혈액독이기 때문에 뭐 생명에 크게 치명적이진 않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흔히들 독사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져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있겠죠? 예, 찢어져 그리고 있고. 독이 없는 뱀은 눈이 좀 동그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첩하게 움직이는 뱀을 보고 재빨리 그게 독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물린 자국을 보면은 독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물린 자국이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그 독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린 자국이 이빨 자국 2개가 뚜렷이 나 있으면은 바로 독사에 물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물렸을 때 이빨 자국이 뚜렷하게 2개가 남아있으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선생님, 제가 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이렇게 독사에게 물렸을 때는 입으로 빨아서 이 독을 빼내서 뱉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 건가요? 네, 독사에 물렸을 때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세계 응급처치학회에서 몇 년 전에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빨아낸다고 해서 독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빨아낸 사람이 입안에 상처가 있을 경우 또 피해를 당할 경우가 있어서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렸을 때는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좀 깨끗이 씻어내고요. 네. 그리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라든지 몸을 조이고 있는 부위는 좀 풀어주고요. 그리고 심하게 움직이면 독이 더 빨리 퍼진다고 그래요. 그 활동을 좀 자제하고요.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물린 상처 부위 위쪽, 그러니까 심장 가까운 쪽에 좀 압박을 줘서 묶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독이 빨리 퍼지는 걸 좀 막아주고요. 그리고 상처 부위는 심장보다 낮은 쪽으로 이렇게 두게 해야 독이 빨리 퍼지지 않겠죠. 그런 점을 주의를 해서 빨리 후송을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선생님, 이렇게 벌 그리고 뱀에 대해서는 잘 들어봤는데요. 네. 저희가 또 주의해야 될 그 밖에 해충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밖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해충으로는 이제 모기, 대표적이죠. 그리고 또 진드기가 있는데, 모기는 요즘 좋은 모기 퇴치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라주면은 모기를 충분히 쫓을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진드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네. 작은 곤충인데, 이게 이제 살을 파고 들어가서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몸을 괴롭히고 굉장히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드기는 이제 오염이 안 돼 아주 깊숙한 숲속에 관목지대에 자라는데, 주로 이제 잘 서식하는 곳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곳이 있는데, 네. 가령 백두대간 구간 중에서 그 오대산 주변, 조침령 주변 이런 쪽에 이제 진드기가 굉장히 많기로 유명하죠. 이런 곳을 지날 때는요, 창이 넓은 모자를 쓴다거나 네. 또 옷을 최대한 이렇게 잘 조여서 진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요. 물렸을 경우에는 스스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충, 뱀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등산은요, 오염되지 않은 산 깊은 곳에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충이나 뱀, 벌에게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아주 안전하고 스마트한 등산하시길 바랄게요.